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기자입니다. 네, 진짜 한 해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벌써. 언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빠릅니다 지금. 벌써 네, 한 살 더 먹고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올 한 해는 제 인생의 아주 역대급 스펙타클한 한 해였죠. 결혼도 했고. 네, 그 결혼이 올해. 결혼이 올해였구나. 3월 19일 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29일 날. 네.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도 태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제가 글로벌 라이브 또 합류하고 다시. 와, 정말 역대급이네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네. 명민주 앵커 대신에 또 열리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올해 이제 3프로 TV에 합류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역대급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한 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시면 그 저희도 아까 한번 전에 읽어볼게요. 그 어떤 분께서 네. 이조 기자님이 네. 약간 영화 배우 느낌이 난다 요즘에 가죽 자켓을 입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젠슨항을 좋아하더라. 밖에 스튜디오에서 엔비디아 내가 간다. 엔비디아 그러한 이제 기운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았죠? 네, 너무 감사드리죠. 자, 저 지켜주는 거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 가족밖에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자, 오늘 또 하죠. 뉴스를 봐야겠죠? 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0.5%대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정말 견고하게 올라갔던 그런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6%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전히 좀 낮은 낮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빠진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유가 WTI 기준으로 75.6달러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랐죠?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점을 보게 되면 69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뭐 많은 기업이 사실 상승을 했는데 인텔이 또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인텔이 5.2% 상승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2.7% 상승했고 어제 테슬라가 또 1.6% 상승했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상승을 했다. 네. 그 외에도 물론 크고 작게 뭐 상승했지만 어제 그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나 뭐 미국 증시나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라크의 어떤 테러 단체를 통해서 미군이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 좀 사망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몇 사람이 좀 이제 중상을 좀 입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미국이 다시 이라크 테러 단체에 공격 개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잠깐 일시적인 그러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전쟁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좀 확전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FBI에서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진출을 못한다. 경선 진출 못하는 그러한 판결이 좀 나왔는데 이 콜로라도 대법원에 대한 위협을 그 강성 지지자들이 하나 봐요. 아직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협을 받는 대법원장들 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도 이제 조금씩 격양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공화당 또는 민주당에서 여러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한해서 이러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에 관련된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지지율 상승이나 또는 지지율 하락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서 사실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에 진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가 네. 내란 선동에 가담한 인물은 그렇죠. 경선에 진출할 수 없다. 우리 주에서 맞아요. 그거였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내란을 일으키게 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딜레마네. 네, 그죠? 굉장한 딜레마인데요. 예. 네. 자,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좀 중요하고 이 또한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는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싫어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조금 봤는데 네. 아마존에서 1월 29일부터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삽입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구독료에 대한 어떤 변동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네. 넷플릭스처럼 또는 이제 많은 이제 구독 서비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예, 광고를 보기 싫으면 돈을 내라. 네. 예, 이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의 좀 수익으로서 실적으로서 좀 견인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예, 넷플릭스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그 우리가 구독료를 내는 이유 자체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쿠팡 플레이 보기 위해서 따로 돈 안 내고 이제 와우 회원들이 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OTT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그 우리의 플랫폼 효과를 크게 극대화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마존 프라임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돈을 더 받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광고에 대해서 예, 광고 이제 삽입 예정하고 있다. 실망스럽네요.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구독료를 또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사실 아마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내가 네. 아마존 많이 이용해서 아마존 돈 많이 벌었으니 그 동영상은 우리가 좀 서비스로 볼 수 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업단에서 이런 구독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핀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높이겠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견인이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네. 그래서 경제적 혜자가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물론 이 프라임 비디오 이 시장에서의 어떠한 어떤 경제적 혜자를 우리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경제적 혜자가 그만큼 넓다면 이거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경쟁이 심한 그러한 OT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게 득일까 또는 실일까 요거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저 요즘에 구독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언짢아요. 왜요? 구독료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서. 얼마 전에 예. 그거 보셨어요? BMW에서 예. 엉뜨에 구독료 붙이겠다. 아이, 보셨죠? 못 봤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소비자 항의가 너무 세서 철회했거든요. 만약 엉뜨를 하면 구독료 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엉뜨를 그러니까 쓰려면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지. 엉뜨를 쓰려면 매월 24,000원 내라. 그러고 나서 더 황당한 건 그 온갖 것들 그 온갖 그 옵션들 있잖아요. 예. 그걸 다 구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뭐 운전자 보조 구독 뭐 11만 원 막 이렇게. 야, 이게 참. 야, 그래요? 엉뜨 구독 24,000원 내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걸 칭하는 명칭이 그래서 있던데, 그러니까 구독으로 해서 너무 플레이션이 심하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독료를 받으면 제품 가격을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제품 가격 안 올렸다 해놓고 구독료로 그 돈 다 받아버리는 이런 행태가 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약간 소비자들의 반발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핫팩 기업에다가 투자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핫팩 기업 한번 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뉴스 보게 되면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티모빌
주식을 이제 80억 달러 인수 후에 또 7% 급등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실 위워크로 한 방 먹었죠. 예, 어퍼컷 한 방 먹고 이제 다시금 또 다시 또 어떤 반전의 어떤 전환을 네.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재밌어서 이것도 나왔어요.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자헛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피자헛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배달 기사를 전원해고한.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러한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럼 배달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요. 토요타 소형차 제조사죠. 다이하츠라는 제조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에어백에 관련돼서 안전 테스트를 약간의 뭐 이제 좀 누락시켰죠. 네. 예, 그 결과를 좀 누락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가짜 안전 테스트 조사다. 그러니까 안전 테스트가 가짜였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공장의 4군데를 폐쇄했다고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하츠의 어떤 앞길이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백 사건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죠, 저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덱스에서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에 주가가 약 2%대 상승을 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네. 업데이트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거 오늘 정말 재밌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금 미국의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많은 차주분들께서 어마어마한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고 네. 해서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포드입니다. 네. 포드인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update not successful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성공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자동차가 cannot be driven. 운전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뜨면서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동이 안 걸립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견인차. 네. 너 견인차 부르려면 여기다 전화하고 전화번호를 딱 띄우는 거예요. 지금 뭐죠? 이 디스플레이 안에 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거죠. 아.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전기차주 분들께서 특히나 젊은 밑에 보이죠? 예, 지금 전기차예요? 내연차 말고. 이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럼 시동이란 건 없겠네요. 예. 그래서 for the tow truck operator 이렇게 돼가지고 네. tow truck이라는 게 견인 트럭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너 차량이 견인될 수 있어. 참네. 그러면 나는 운전을 못 하는 거죠. 네. 아침에 출근하려고 네. 딱 갔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됐대. 그럼 그날 출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를 좀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제조사별로 이렇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안 된다, 캔슬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왼쪽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vehicle may not be drivab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차량은 루시드 차량이군요. 루시드입니다, 이건. 자, 밑에 지금 보게 되면 357마일 정도 갈 수 있는 배터리 잔량까지 있는데 네.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페일을 해서 안 돼서 이 차량은 지금 운행할 수가 없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업데이트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차량 자체가 지금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너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반응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떠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냐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광분하는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일단은 너무너무 핫해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많아요. 와. 정말 수만 개 정도의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같은 이제 좀 핫한 댓글만 좀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그 좋아요를 눌린. 자, 오늘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배웠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밑에 또 보게 되면 당연히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지 운전 중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버그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네. 예, 이러한 얘기까지 좀 많은데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이 의견들 또는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1990년대 토요타를 나는 타고 있다. 아직도. 내연기관.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 뒤에 나는 원래 사실 가난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조금씩 지금 짚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또 좀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지금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S&P 글로벌에서 나온 연구 자료가 지금 12월 18일자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P 글로벌의 연구에 좀 따르면 전기차 소유 중에 거의 절반이 다음 차량으로 네.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한다. 또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반적인 미국인들이 사실 전기차의 어떤 전환, 전기차의 변화 이 부분에 많은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성향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차 중에 도대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냐 하는데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충성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테슬라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네. 벤츠, BMW, 뭐 토요타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 포드, GM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전기차의 어떤 충성도가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충성도, 전기차를 앞으로 믿고 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어떤 고객들,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 때문에 상쇄를 좀 하고 있기는 상황인데 네. 다른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P 글로벌 모빌리티 부서에 있는 이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막대한 돈을 좀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생각한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제일 위에 있는 녹색이 뭐냐면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이고 노란색이 전기차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하이브리드죠. 네. 자, 하지만 결국에는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와 어떤 내연기관은 같이 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크로스되는 지점 이후로는 전기차만 올라가고 노란색,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은 빠질 것이다가 우리가 생각한 미래였습니다. 이게. 그랬죠. 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자, 2023년이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이게 앞쪽에.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럭셔리 EV 브랜드 충성도를 좀 보게 되면 2020년대를 한번 볼게요. 2020년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충성도의 어떤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녹색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잘 견고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 부분이 지금의 기업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전기차를 생산하는 거에 맞춰서 봤을 때 여전히 너무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소비자로,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율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2022년 2분기와 2023년의 2분기의 차이를 보게 되면 머시디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24.3%에서 3년 동안 56.5%까지 올라갔습니다. 6%까지. 네. 제기어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어요. 테슬라도 뭐 물론 2020년도 너무 좋았지만은 또 상당히 올라간 점이 있지만 BMW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전기차 시대의 전환과 기업의 어떤 뭐 우리가 비용 투자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현저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반기에 쏟아졌던 생산 계획 철회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포드, GM, 혼다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 생산을 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2주 전 뉴스고요. 9월 30일 뉴스고요. 10월 달 뉴스고 11월 달 뉴스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가 오히려 지금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내연기관으로 다시 또는 전기차의 어떤 시대가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보게 되면 2021년에 81% 정도 되는 충성도,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 네. 또는 아까 미래에 전기차가 오겠다라는 그런 수치에서 2023년도에서 52.1%를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있어서 이만큼 그래도 상쇄한 거예요. 네. 테슬라가 없었다면 30%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일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세상이 실상을 마침내 깨닫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사실 제너럴 모터스와 일본 혼다가 6조 7,900억 원에 달하는 어떤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근데 1년여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혼다 경영자 최고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1년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네. 이건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전년비 대비해서 49%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지만 그 지난해는 63%라는 증가율에 있었을 때는 증가율 자체가 급격하게 그래도 낮아진 수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고차, 그러니까 테슬라 중고차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나온 중고차 가격 추이인데 네. 수요 감소가 워낙 급격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중고차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ETF가 있죠. 우리 셀프 드라이빙 EV, 그러니까 IDRB라고 해서 우리 자율주행 또는 전기차에 관련된 ETF로 모아놓은 이런 주가도 최근에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화가 나고, 네. 예, 정말 뭐 많은 욕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부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나 싶을 때 결국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이러한 어떤 심리 상태를 개선시키면서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테슬라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좀 표현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게 수요 둔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장난은 아니긴 한데 수요 둔화라고 하면 사실 맞는 건 아니고 예. 성장은 40%대를 하고 있으니까. 성장률은 네. 사실 이러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산업은 뭐 앞서서 제가 테슬라에 대한 토론도 했지만 네. 전 세계에 이렇게 뭐 60% 성장률, 40% 성장률, 50% 성장률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없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차 이제 끝났어. 성장률이 둔화됐으니까 이제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성장률이 둔화해서 이게 앞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넘어갈 때 이 운전자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그냥 이런 그 과거에 이런 일이 떠오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노키아 핸드폰, 블랙베리 핸드폰이 여전히 인기가 높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세상을 점령할 거냐 아니면 그때 블랙베리는 아. 또 오바마 대통령이 썼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 터치 스크린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나는 그냥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그 과도기의 시장 환경은 언제나 있을 있습니다. 수밖에 언제나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존 것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예. 블랙베리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포기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그걸 끝까지 그걸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블랙베리는 키보드 자판이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 이야기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은 있을 수 있다. 네, 예, 진통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업데이트 한 가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를 지금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희망봉 돌아서 이제 선박들이 다 그 노선을 바꿨었잖아요. 그러다가 일단 2M의 머스크, 그 다음에 디 얼라이언스의 파크 로이드, 하팡 로이드 이 두 개의 그 해운 선사가 우리 홍해로 이제 지나갈 거야, 혹은 내지는 조만간 결정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 개의 거대 얼라이언스 가운데 한 군데 남았다. 그랬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오션 얼라이언스. 거기에 포함된 게 프랑스의 CGM, CMA.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프랑스 CMA CGM도 그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것을 다시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저도 그 뉴스를 많이 봤는데 홍해 그 수에즈 운하 홍해 지역에서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그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가 보복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머스크는 지난 24일에 우리 다시 홍해로 들어갈게 했었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결정한다고 했던 게 바로 그 디얼라이언스의 하팡로이드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 나온 게 프랑스의 CMA CGM. 자, 프랑스의 CMA CGM도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신속하게 재평가하고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예. 조만간 들어갈 거란 얘기고 물론 이제 아직 위험이 사라진 건 여전히 아니긴 합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공격에 대한 위험성과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약관 이걸 비교해 보건데 지금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지난 밤 사이에 뭐 제가 차트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 WTI가 데드 크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초록색 선이 51선이고 그다음에 진한 검은 선이 201선입니다. 뭐 제가 뭐 차트 많이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월가에서도 이제 데드 크로스와 이제 그리고 골든 크로스의 경우에는 좀 많이 보거든요. 장기적인 추세가 바뀌는 지점으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걸 믿어라라는 건 아니지만 예.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하락 추세로 변환됐다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고 많이 보게 되니까 예. 지금 유가는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도 발생했고 오히려 좀 유가는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일단 물가는 잡힐 것 같고 물가는 잡히죠. 물가는 잡힐 것 같고 예. 유가가 하락하는 게 어. 사실 물가에 있어서는 좋긴 한데 유가 하락하는 게 경기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다는 또 증명이기도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양가 감정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거 있죠. 뭔가 상황이 변하는 와중에 이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차트를 믿지 않는 저희 이주호 차티스트님. 제가 무슨 자, 바로 가시죠. 다음. 네, 자 그러면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어서 2부에는 저희가 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글로벌 통신원들 예. 만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